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 기리 또 열심히 푹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부했다시피 내일 휴장이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흐름이 나왔고 이 와중에 외국인과 연계금은 어떤 주식을 샀는지, 그리고 다음 주가 진짜 중요한 이벤트가 많다고 하는데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등등등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9일 일요일입니다. 매주 기리과 함께 같이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10월은 다르다 라고 외치며 상승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 상승. 다만 이 와중에 미국장이 조금 흔들려서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이 상승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확률도 분명 존재하고 있겠죠. 아직까지는 큰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기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음봉 다음에는 항상 양봉이 나타나기 마련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100%다 말하긴 당연히 어렵겠지만, 그런데 이번에도 아마도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최소한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음봉 다음에 양봉이 나타나면은 그 다음에 큰 상승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다시 또 하락을 하든지 일단 최소한 2개월 정도는 오른쪽으로 기거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월 첫 번째 주가 끝났는데 벌써 추가 하락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이제 이번 달과 다음 달은 보합권 아니면 조금 오르고 마감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옳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멘탈 관리가 조금 어려운 시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멘탈 관리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삼성전자는 51,800원까지 떨어지면서 신저가를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상승해서 21선 위에 현재 안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외국인의 매수도 현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진 않지 않을까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 3.8%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동은 최근 들어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환율이 조금 낮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오랜만에 연기금이 슬금슬금 매수량이 늘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이때까지 연기금은 계속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연기금이 조금 들어오니까 과연 이번 주에도 하루에 500억 이상씩 그리고 많게는 1000억 원 이상씩 들어오는지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이랑 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환율이 슬금슬금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크게 매수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와중에 금요일날 미국장이 안 좋으면서 다시 환율이 1425원까지 급등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날 이 부분이 잠잠해지는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WTI는 어느덧 92.6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경기 침체 걱정에 쭉쭉 하락했는데 오펙 플러스의 200만 배럴 감산 그 소식에 힘입어 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걸 봤을 때 오펙 플러스는 유가가 하락하는 걸 원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앞으로 최소한 몇 개월 그리고 길게는 몇 년 동안은 80에서 100달러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고유가 시대가 지속될 거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보도록 할까요? 최근 1개월짜리 차트입니다. 파란색 진한 선이 외국인인데 슬금슬금 매수량을 늘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지 그거를 관심 있게 봐야 되며, 그리고 콜옵션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상방을 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반면 풋옵션은 최근 들어 크게 매도하는 모습,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더 하락하지는 않을 거다, 여기에 베팅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전 저점이 깨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에 한 번 더 베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크게 빠져서 우리의 걱정이 많습니다. 다우 2.1% 하락, 나스닥 3.8% 하락, S&P 500 2.8% 하락. 그리고 그 이유는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또 견조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good is bad 라고 말하며 결국 연준이 금리를 또 많이 올리겠구나, 이러한 걱정이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봐도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악재라고 볼 수 있고, 지금까지 bad is good 이렇게 말하면서 주가가 올라간 게 뭔가 이상했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되돌렸다고 그냥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러한 악재도 있었습니다. 바이든이 아마겟돈이 직면했다, 러시아가 핵전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걱정이 조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중국의 수출금지 조치를 또 내렸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또 긴장감이 높아진다고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월요일날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걱정을 한번 덜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미국 10년물 금리가 다시 4.0을 뚫고 올라가는지 이 부분과, 또한 우리나라는 환율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달러
달러 인덱스 이 녀석이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전 고점을 뚫지 않았기 때문에 나스닥이 무려 4%나 빠졌지만 코스피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봐도 큰 흐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쭉쭉쭉 떨어지는 그런 흐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증시가 열렸었다면은 1% 정도 하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4% 하락했다고 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증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걱정 없는 월요일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월요일에 달러의 흐름과 미국장의 흐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흘러간다면은 아마도 우리는 화요일날 1% 하락 후 출발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많습니다. 바로 CPI가 공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증시는 납작 엎드릴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와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 FOMC 의사록 공개, IMF의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번 주는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합권의 움직임을 기대를 해보면서, 혹은 깜짝 서프라이즈 흐름을 기대를 해보면서 한 주를 일단 버틴다는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연기금 외국인의 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연기금이 조금 돌아온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와중에 무엇을 샀는가? 삼성전자, LG엔솔, SK하이닉스, 삼성생명, 포스코케미칼, 셀트리온, 삼바, 아프리카TV, 현대일렉트릭, LG디스플레이, 삼성엔지니어링, 금호석유 등등등 이러한 기업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를 오랜만에 샀다는 거, 이 부분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외국인은 무엇을 샀을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크게 사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삼성SDI, LG엔솔, 삼성전자우, 현대모비스, KTNG, LG화학, LG노텍, KB금융 등등등 위기업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 개인분들은 낙폭이 컸던 기업들을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특히 네이버를 무려 7천억이나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봤다시피 개인분들이 크게 사는 거는 주가 반등이 조금 나타나지 않는 확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조금 걱정이 되고, 그리고 고버스, 카카오, 기아, 카카오페이, 포스코케미칼, 현대차, 카카오뱅크, 두산엘러비티, SM, KT, 셀트리온 등등등 위기업들을 크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개인분들이 빅테크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이러한 자동차를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뉴스 복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진짜 이게 일주일밖에 안 됐다는 게 정말 충격입니다. 영국 정부가 소득세 인하 방침을 철회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 때문인지 몰라도 이번 주에 증시가 꽤나 반등하고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해외 주식을 익절할 타이밍을 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해외 주식을 매도하다가 차익이 1년에 250이 넘으면은 그 넘는 금액에 무려 22%의 세금이 나가는데, 하지만 이 기본공제 250을 더 늘려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거는 이번에 익절하고 그 다음에 환전까지 하면은 환율을 조금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다는 거겠죠. 해외 주식을 하신다면은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조 원 규모 증환펀드 이번 달에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결국 증환펀드를 재가동한다, 이런 결정이 나왔죠.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고, 여기에 이어서 공매도 금지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항공사들이 비상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항공주가 매우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본 잠시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풀려면은 유상증자밖에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주가가 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진짜 크게 급락했습니다. 외국계 리포트,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하루아침에 무려 8%나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번 주는 진짜 네이버, 카카오는 지옥 같은 한 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배드 이즈 굿이란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죠. ISM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가 공개가 되었는데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시는 오히려 올랐죠. 뭔가 이상한 상황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그걸 금요일날 되돌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뉴스가 나와서 현대 기아차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현기차의 미국 판매량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아직까지는 IRA 법안이랑 상관이 없는데도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에 IRA 법안이 시행되면 더 나쁜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목요일입니다. 오펙 플러스에 결국 200만 배럴 감산 소식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그냥 순식간에 90달러 위로 올라갔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아까 처음에 봤다시피 바이든이 이런 얘기를 했죠. 아마겟돈 위험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보다는 나빴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쭉 올라와서 마무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주일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한국 한글날 대체 휴일 휴장, 일본 체육의 날 휴장, 대만 국경절 대체 휴무 휴장,
북한 노동당 창건일 핵실험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콜로머스데이로 채권 시장이 휴장이라고 합니다. 채권만 휴장이고 미국장은 열린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뚜기라면 가격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고가 기준 평균 11% 상승하며, 그리고 레미콘 조업 중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멘트값 인상에 따른 레미콘 업계 무기한 셧다운 예고. 화요일입니다. 메타 가상현실 컨퍼런스 개최. 일본에서 개인 여행자를 드디어 입국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존 2차 프라임데이 이벤트가 열립니다. 마마무가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수요일입니다. 10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아마도 빅스텝 하지 않겠나 라는 걱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미국 9월 PPI가 발표가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인텔 A770 그래픽카드 출시 예상. 목요일에는 한국 옵션 만기이고 벌써 옵션 만기이네요. 그리고 그날 미국 9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금요일에는 9월 수출입 물가지수가 발표, 미국 9월 수출입 물가지수도 발표, 9월 고용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토요일입니다. 블랙핑크 월드투어 서울 개최, 방탄소년단 2030 엑스포 특별 콘서트 개최, 그리고 일요일날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이제 개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력을 보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까지 푹 쉬시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은 또 상승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